자, 오늘 엔진 루머를 살펴볼 차는 네. 랜드로버 네. LO 디스커버리 5. 네. 네. 오, 엔진룸이 뽕해요. 4기통 엔진 하나 더 들어가겠네. 에이, 4기통까지는 아니죠. 그런가요? 네. 네. 아, 진짜 들어가겠네. 들어갔어요.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 네. 이렇게 횡치로 해가지고 집어넣으면. V10까지 들어갈 수 있겠네. 거기에다가 CVT까지 몰리면은 엔진 2개, 변속기 2개. 아. 하이브리드 V8까지 막 그 감안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 공간이 넓게. 엄청 넓은 거죠, 이 공간이. 그러니까 넓기도 하지만 엔진을 뒤로 많이 밀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무게 중심을 잡아 나가는데 동쪽 무게 중심 네. 잡기 위해서 안쪽으로 최대한 밀었습니다. 네. 여기 저 휠하우스 보면 네. 엔진 끝에 거의 걸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실린더 그 다 밑으로 가 있어요. 네. 해외 기술 자료를 보니까 투 터보 차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예, 근데 보니까 이 투 터보 차저는 이제 그 엔진 개선 모델, 네. 요게 이제 306마력, 네. 71.6kgm로 이제 엔진이 좋아진답니다. 예, 그게 그 시퀀셜 터보로 바뀐답니다. 시퀀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병렬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트윈 터보가 양쪽에 똑같은 사이즈로 해가지고 3기통, 3기통씩 나누는 게 있고 하나는 스몰, 하나는 빅. 해서 이게 저회전, 그러니까 배기압이 높지 않을 때는 스몰, 그 다음에 배기압이 높을 때는 빅, 그 다음에 더 높을 때는 양쪽 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트윈 스크롤 구조처럼 해가지고 예, 트윈 터보를 구성을 해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용을 한다고 하고 또 보니까 예, 새로 바뀌는 모델에는 그 빅터보에 PHRA의 그 베어링을 세라믹 베어링을 쓴다 그러나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가격 차이가 한 다섯 여섯 배 날 텐데요. 재료 차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세라믹 그 볼 베어링이 왜 중요하냐면 저널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RPM을 높게 많이 못 가져가는 반면에 내구성이 좀 좋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볼 베어링은 내구성 문제를 조금 가지고 있지만 그 회전수를 높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제 세라믹으로 바꾸게 되면 모든 부품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열 때문에 열화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CHRA도 보통 한 20만 RPM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열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네. 근데 이걸 세라믹으로 하게 되면 내열 금속이 보통 900도 정도 견디는데 세라믹은 1100도, 1200도까지 견디거든요. 열을 더 많이 견딘다는 건 내구성이 그만큼 그렇죠.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RPM을 또 쓸 수 있다는 그렇죠. 거고. 그리고 부스트압을 높여도 그렇죠. 무리 없이 받아낼 수 있다는 거고. 신형 너무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우리 이 차를 왜 리뷰하죠? 신형을 해야지?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930만 원 차이가 난다네요. 네. 근데 변경되는 스펙을 보니까 930만 원을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어 보이네요. 네. 한번 디스커버리 이제 5 오너들의 마음을 한번 더 고민이 깊어지겠네요. 그러게요. 네. 이게 단순히 부스트압 높이고 뭐 ECU 만진 정도가 아니라 네. 터보 차저의 재료 물성 자체를 바꿔놓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그 실린더 블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조율도 다 이루어져야 되고 엔진 블록도 강화되어야 되고 네. 예. 엔진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완전히. 예. 같은 베이스에서 고성능으로 버전업이 되면서 네. 그 외에 이제 서스펜션이라든지 부싱도 강화되겠죠. 네. 출력이 높아지는 만큼. 네, 그래서 요거는 싱글 터보 방식이고요. 요게 보호 스트로크가 8490. 네. 전형적인 뭐 표준적인 디젤, 네. 그 배기량을 가지고 있는 실린더 체적이고요. 압축비도 16대 1입니다. 16대 1. 네, 16대 1. 네. 딱 딱 평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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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낮게 쓰는 게 15.5대 1이고 네. 높게 그러니까 쓰면 예전 16.5대 1인데 엔진으로 예전 엔진으로 기준으로 삼으면 야, 잘 만드는 엔진이고 그렇죠. 예전에 22 막 18대 그랬으니까요. 1 뭐 네, 네. 근데 요즘 엔진으로 봤을 때는 평균. 뭐 그냥 그런 정도. 네. 그다음에 3000cc에서 258마력이면 뭐 준수한 정도. 예전 엔진을 보면 요새는 뭐 258이면 뭐 아이. 갑자기 요즘 센스를 바꾸셨나? 랜드로버 싫어하십니까? 어이 저 얼마나 아까 지금 감동받았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우리 한 사람이 까면 한 사람이 막 변호해주고 싶어. 우리 반대야. 네, 그래서 이게 그 디젤 엔진 중에서는 네. 상당히 회전 질감도 괜찮았고요. 네. 네, 정숙성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또 이 스토브앤고에서 작동을 하니까 네. 아, 소음이 있긴 있더라고요. 아 근데 아까 그 시동을 키온을 시키고 네. 시동을 안 건 상태에서 보니까 네. 저 에어 펌프 소리가 네. 징하고 나더라고요. 계속 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까 그 시승할 때 백스 소음 이야기한 게 예. 그 이 에어 펌프 소리가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터보차저는 이쪽, 그러니까 네, 이쪽에 정면 있습니다. 보는 앞에서 오른쪽
측면에 걸려 있고요. 여기서 보여드리기가 참 힘들어요. 안에 꽁꽁 숨어 있어요. 네, 네, 밑에서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어딘가. 그리고 이제 요게 트윈 터보를 염두에 두고 시퀀셜 터보를 염두에 두고 한쪽에 이렇게 라인이 배기 라인이 나와 있어요. 근데 딱 끊어놨어요. 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처음 개발될 때부터 트윈 터보 걸으려고 그 라인을 요렇게 해가지고 이쪽 스몰 터보 쪽으로 하나 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 야, 이게 뭐 차체가 그러니까 이게 앞에가 그냥 헝하네요. 네. 그리고 이 안쪽에 바닥도 알루미늄 커버로 다 마감이 돼 있고, 네. 차가 튼튼해 보이네요. 멤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흡기 라인이 상당히 길어요. 네. 복잡하고. 네. 이게 라인 따라가기가 이것도 쉽지 않은데요. 미로 같은데요. 잘 안 네. 보여요. 네. 네. 와, 막 이렇게 꼬아놨네요. 그러니까 터보 차저가 저 밑에 있다 보니까 네. 네. 이게 에어크린이잖아요. 네. 에어크린에서 열로 들어가면서 네. 저 밑으로 숨어버려요.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시키는 라인도 보면 되게 복잡해요.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아, 그러게요. 네. 인터쿨러 자리가. 그럴까요? 네. 내가 쉽게 내 정체를 드러낼 줄 알았지라는 그러네요. 그런 설계인데요. 네, 네, 예. 네.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또 이러면 과감하게 생략하죠. 귀찮은 건 안 해. 라인 따라가는 것 따위를 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대범하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이렇게 또 통과. 네. 네. 자, 여기도 다 알루미늄일 거예요. 이렇게 보면. 네, 안 붙네요. 왜냐면 이게 D7 알루미늄 아키텍처가 사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차체의 85%가 알루미늄, 그 다음에 마그네슘 합금을 폭넓게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kg이나 덜어냈다 그래요. 사실 그 랜드로버는 알루미늄을 초창기부터 사용을 했어요. 예, 그게 전쟁 끝나고 나서 남아도는 물체 때문에 뭐 어부지리로 걸려서 사용한 거지만, 이 안에 프레임까지 알루미늄이에요. 예. 네, 안 붙어요, 이게. 네, 안 붙어요. 네, 네. 그러니까 거의 이런 철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자, 이 보시면 이 휀다 여기 다 알루미늄일 겁니다. 예. 안 붙어요. 네. 이건 붙는다. 아, 붙어요? 네. 아, 그렇군요. 아, 이건 아니에요? 예, 여기는 또 강이고요. 그럼 여기는 또 알루미늄이겠죠? 네. 붙어요. 예, 그 다음에 트렁크도 아마 알루미늄이고요. 그러니까 도어만 빼고는 페이스에 예, 붙은 건 다 알루미늄이고. 그러니까요. 예. 옆으로 붙이는 도어는 얘만 스틸이네요. 예. 그러니까 얘는 사고 나면 견적 장난 아니겠는데. 그리고 알루미늄 합금이 이게 판금이 좀 어렵잖아요. 못하는 건 아닌데 대체로 이 판금물을 해서 살리는 것보다는 교환하는 쪽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 랜드로버는 무조건 이제 어셈블링 교환을 철칙으로 하는 미덕으로 사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예. 뭐 스티어링 휠에 스위치 거듭나면 스티어링 휠 자체 전체 다 바꿔줘요. 예. 그 다음에 그 센터페시아 AV에도 버튼 하나 망가지면 다 바꿔주고 무조건 얘는 통입니다. 통이 커요. 그래서 AS 종료되면 차도 바꿔주지. 예? 아니, 차는 차를- 절대 안 바꿔줍니다. 차는 절대로 안 바꿔줘요. 이 알루미늄이 SUV로서는 정말 많이 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격을 생각을 그러게요. 해보면 좀 비싼 감이 있지 않나 싶은데 이러고 생각하면 또 그렇죠. 이게 묵성이 참 좋구나. 네. 예. 그러네요. 거의 뭐 그 강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네요. 네, 네. 찬데. 이쪽에 멤버 쪽으로 연결되는 라인까지도 알루미늄 합금으로 이렇게 힘 받는 부분에다가 알루미늄 합금 넣으면 이 강에 비해서 그러니까 UHSS 강이라든지 뭐 그 이상 기가 스틸에 비해서 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 알루미늄 합금도 어떻게 합금을 하고 열처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강성이 크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뭐 7000대 알루미늄에다가 뭐 T6 열처리를 하고 두께를 두껍게 가면 강 못지 않아요. 네, 특수 그 합금을 만들어서 올려놓으면 네. 부식도 안 되고 덜 되고 부식도 덜 되고 강성도 가져갈 수 있고 무게도 줄일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루미늄이라서 모두 무른 게 아니고 마그네슘이라서 모두 무른 게. 휠도 마그네슘 합금으로 해놓으면 단단하죠. 굉장히 단단하지 가볍고 않습니까? 단단하죠. 예. 네. 그 플라스틱도 폴리머로 섬유나 뭐 카본이나 뭐 네일론이나 이런 걸로 해놓으면은 철보다 강보다 더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물성을 가져가느냐의 차이니까 이런 거는 정확한 기술 자료를 보지 않고서 네. 그냥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이렇다, 몸이기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아마 여기 멤버에다가 만들어 놓은 걸 보니까 이게 그 고강도 강만큼 네. 아마 이렇게 보완이 되어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점으로 보면 그래 좋은 재질을 써서 그 진동 억제 능력이니 뭐니 여러 가지 장점도 있겠지만 네. 현실적으로 단점이 될 수 있는 거는 이 한번 사고가 나면 이래요. 얘를 통째로 갈아야 된다는 갈아야죠. 거죠. 예. 그러니까 판금 수리가 안 되는 건 아닌데 되게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보통 그 인장 강도가 올라가면 이제 활복 강도도 올라가니까 네. 성형도 좀 어려워지고 그렇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로 한번 똑바로 펴고 나면 네. 강성이 또 떨어져 갖고 그렇죠. 못 써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물성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땐 좋고 어떤 땐 좀 네. 뭐 그렇게 하고 케바케인데 어쨌든 초기 품질로는 좋은 거죠. 사고 안 나고 네. 타는 분들한테는 되게 그렇죠. 좋은 거죠. 유연하면서 그리고 또 가벼우면서 강성도 가져갈 수 있으면서 뭐 최고의 재력이 납니다. 네. 네. 그리고 마감도 보면은 뭐 이렇게 허술한 부분이나 이런 데는 잘 안 보이고요. 네. 네. 잘 돼 실내 있습니다. 네. 파이어월 엔진룸 격벽에 진짜 모든 공간이 다 저 부직포로 다 덮여 있어요. 지금. 네. 그다음에 오일 필터도 손쉽게 교환할 수 있도록 위에다가 배치를 해놨고, 네. 예. 이게 뭐 전체로 막 이렇게 막 덮여 있어가지고 네. 예, 구조가 잘 보이질 않네. 뭐 특히 인터쿨러를 지나서 밑에서 어딘가 들어갈 거예요. 지나서 위로 엔진으로 공급되는 흡기 덕트가 요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인테이크로 해서 양쪽 그 뱅크로 흡기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흡기가 가운데 쪽, 배기가 바깥쪽. 그렇게 구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터보 차저는 저쪽으로 해서 매니폴드가 이쪽으로 배기 가고. 배율보다 저쪽으로 몰리고, 네. 네. 그리고 요 이제- 디젤에서 네. 흡기 쪽으로 요 그 금속 파이프로 들어가는 게 예. 이게 이제 EGR이죠.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6기통이고 이제 싱글이니까 당연히 이제 추출구 두 개로 해서 네. 예, 트윈 스크롤로 해서 네. 그렇겠죠. 배기압 네, 보이지 네, 않게 아마 네, 그렇게 해서 구성이 돼 있는 정확하게 보이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좀 답답하네요. 네. 그것도 엔진 다 드러낼 수도 없고 스승찬데. 오한마로 부셔보자고 하죠. 아, 제가요? 예. 어쨌든 이게 디스커버리가 왜 이렇게 비싸졌지? 라고 이렇게 좀 볼멘 소리가 나오기도 하는데 네. 재료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러워졌네요. 네. 네. 그리고 이런 어떤 구석을 그 레인지로버를 생각했던 오너들도 디스커버리만으로도 그래 이 정도면 됐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흡수하려는 일단 노력도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너무 또 그 서로 간섭이 되면 안 되니까 나름대로 어떤 그 그레이드 차이는 좀 두는 절묘한 구성이 좀 엿보입니다. 이게 EGR을 보니까 네. 이건 지금 고압 EGR이거든요. 네. 엔진이 네. TD V6잖아요. 네네. TD V6하고 EGR하고 구글이나 네. 유튜브에 그까지 딱 치면 네. 뒤에 달아붙는 추천 검색어가 네. 뭐 블랭킹이라든지 딜리트라든지 네. 막 이런 말이 달라붙어요. 예. 그게 뭐냐면 예. 이게 고압 EGR 이거를 네. 삭제를 해버리고 네. 블랭킹 플레이트라고 네. 여기 가스 빠져나온 자리에 예. 철판으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런 튜닝을 많이 하나 봐요. 이 엔진이. 네? 근데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예. 이 고압 EGR이 가스가 더럽거든요. 더럽죠. 그리고 아마 이 이전 세대의 엔진들, 네. 그러니까 4세대, 3세대에서 그 트러블이 좀 많았던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예 그걸 막아버리면 녹스는 좀 나오지만 그렇죠. 엔진 트러블은 없앨 수 있다. 그러니까 그 개별적인 퍼스널 폴스바겐 튜닝이네요. 그렇죠. 근데 유난히 이 엔진에 대해서 블랭킹 키트도 팔고 이 사이즈에 맞춰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응? 아마 그런 유혹이 들은 게 이게 또 6기통이 출력이 넉넉하니까 네. 뭐 그렇게 해서 있는 출력 그대로 쓰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제 EGR이라든지 뭐 이제 PCV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카본 슬러지의 원인이 되니까 네. 엔진 좀 더 깨끗하게 유지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네. 환경을 그렇죠. 생각 안 하면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좋은 튜닝이라고 볼 수 있죠. 바람 그렇게 권장하시면 안 되죠. 권장하는 거 아닙니다. 네. 이거 들으신 분 잊어주세요. 잊어주세요. 네, 잊어주세요. 네. 뭐든지 환경만 아니면 네. 그러니까 자동차 디자인도 아까도 말씀드렸죠. 멋지게 그렇죠. 만들 수 있는데 사람을 사람을 보호하고, 보호해야 되니까. 그럼 볼보는 또 사람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상대편 차, 네. 야생동물까지도 보호하고 네.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적이고 뭐 윤리적인 부분까지 생각을 하려다 보니까 네. 자꾸 제한이 걸리고. 근데 우리가 그런 걸 지켜야죠. 지켜야죠. 예, 결과보다는 과정이 아름다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지켜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지킨다고 하고서 뒤에서 싸부작 뻥을 치면 네. 이제 지탄을 받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싸부작. 사실 EGR이라는 게 환경만 아니면 굳이 회전시킬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아무튼 환경을 지켜야 되니까 배기가스 녹수가 우리 건강을 해치는 그렇죠. 주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암도 유발하고 뭐 성인병의 그 원인이 되는 정말 유해한 가스인데,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녹수 줄이기 위해서 여기 저 요소수가 들어갑니다. 여기. 그러니까 원래 이게 유로 5 모델이라서 요소수가 아니라 이제 린녹스 트랩으로 그 태우는 방식으로 해서 NO에서 5만 빼면은 질소산화물이 이제 그냥 질소가 되고 여기서 그냥 태워서 산소만 빼면 돼요.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요소수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물하고 암모니아가 32.8%인가? 뭐 쉬하고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쉬는 뭐 단백질도 많고 막 불순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순수 요소수를 집어넣고 이거 요소가 들어가면서 백금이라든지 뭐 이런 그 촉매? 촉매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질소산화물에서 이제 산소 떼고 산소 떼고 질소 따로 예. 떼고 이런 식으로. 네. 뭐 우리 대기의 78%가 질소니까 안 유해하고 그건 유해하지 질소 않거든요. 내보내는 거는 전혀 예. 유해한 게 아니죠. 그런 식으로 해서 내보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전에 니녹시트랩은 태우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요게 부정확하겠어요. 이렇게 그 비율이 높진 않았어요. 정화할 수 있는 비율이. 근데 요거는 화학 반응 방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요소수만 제때 넣으면 예, 그 한 90% 정도 경감을 시킨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선처리하고 얘가 후처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환경을 시킬 때는 선처리 먼저 후처리. 이 두 가지가 돼야 되고 또 디젤이니까 이쪽 뒤쪽에 DPF 네. 들어가고요. 그 DPF가 되게 비싸요. 터보 차저랑 근접해 있어서 DPF 나가면 터보 차저 터지고 네.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디젤 차가 그래서 처음에 살 때는 네. 좀 돈 많이 들어도 연비를 아낄 수 있다고 하는데 네. 나중에 이제 DPF 터지고 뭐 이렇게 선처리, 후처리 뭐 이런 라인 뭐 문제 생기고 이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근데 요즘에는 고압 EGR하고 저압 EGR을 같이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얘 같은 경우도 고압 EGR은 EGR 루트가 흡기 바로 앞으로 들어가요. 네. 근데 저압 EGR은 터보 차저 바로 전단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얘 같은 경우는 뒤에 하부에서 보시면 그 저압 EGR 들어가는 그 출구하고 입구 루트를 보여드릴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또 한 번 걸러주니까 좀 덜 더럽죠. 그렇죠. 네. 예. 압력은 좀 떨어지지만 예, 그래서 이 불날 확률도 거의 없고 예, 고압도 사실 불나면 안 되는데 불나면 안 되는데 얘는 지금 플라스틱 아니잖아요. 예. 요 밑에 지금 냉각기가 있어요. 네네. 있을 거예요. 예. 지금 눈에 잘 안 보이는데 네. 거기서 냉각기를 거쳐야만 이 플라스틱이 불이 안 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근데 저압 EGR은 이미 식은 공기를 그렇죠. 예. 때우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그 위험이 덜한 거죠. 어쨌든 트윈 터보로 걸린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들 이제 서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뭐든지 기술에는 양면이 있어요. 양면이 있어서 이 트윈 터보에 그 세라믹 CHRA 볼 베어링이 들어간다고 하면 네. 초기에는 좋겠으나 네. 이것도 나가면 네. 와 장난 아니거든 수립이. 그리고 트윈 터보에서 터보 차저 하나라도 나가면 그러면 이게 터보 차저가 들어가 있는 차에서 이 터보 차저 나가는 것만큼 수리비가 많이 드는 부분도 없습니다. 또 랜드로버는 수리비 대마왕이거든요. 그래서 싱글 터보로 그냥 나는 이 정도 출력이면 만족해하고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그냥 만족하세요. 그러니까 출력을 낮은 배기량에서 리터당 네. 100마력 이상씩 뽑아내는 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기 보유하실 분들은 별로 안 좋고 네. 짧게 바꾸신 분들은 예, 아무래도 좋은 게 좋겠죠. 네. 배터리는 여기에 이렇게 예, 네, 플러스 점프 단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터리는 뒤쪽으로 들어가는 네. 것 같아요. 앞에 보이질 않죠? 공간이 없죠. 무게 배분 때문에 그랬나? 이런 공간이 많은데도 뒤에 잡고 그러니까 갔네요. 그렇게 보면 네. 상당히 엔진이 뒤로 밀려 있고 네. 무게배분 진짜 신경을 쓸 신경 것 진짜 같아요. 많이 쓴것 그리고 같아요. 오버행, 앞바퀴 오버행도 엄청 짧고요. 되게 짧고 네. 앞바퀴 앞으로 쭉 뽑아놨어요. 네. 지금 볼까요? 자, 여기가 지금 실 센터잖아요. 네. 그래서 쭉 올라가면 여기에요, 여기. 네. 여기까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린더 블록 엔진 자체 전체가 이 휠 뒤쪽으로 가 있는 거죠.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차고가 좀 낮아졌어요. 도시명 디자인으로 이제 라운드가 됐고 네. 아무래도 이제 그 껑충한 디자인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안 했기 때문에 SUV에서 가장 문제가 이제 접근각이거든요. 네. 접근각을 좋게 하려면 이 범퍼하고 접근각이 이 범퍼 끝하고 여기하고의 그렇죠. 각도예요. 요점하고 네. 요각도. 네. 그럼 그 각도가 오버행이 길면 있으면 불리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극단적으로 요거를 오버행을 짧게 한 이유가 오프로드 성능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예, 접근각을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뒤에 그렇죠. 상대적으로 뒤에 오버행이 길어져요. 그래서 지금 이 짐칸 때문에 오버행이 지금 좀 길어요. 네. 그런데 뒤로 많이 뻗었잖아요. 예, 많이 뻗었는데 이걸 위로 쫙 올려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탈각도 정통 오프로드만큼 나올 수 있도록 예, 그렇게 구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랜드로버가 이런 식으로 도시명의 어떤 크루저 형태로 다듬었지만 DNA는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 얘를 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껑충한 디자인을 어떤 식으로 해서 커버했냐면 전체를 둥그렇게 그렇죠. 만들었어요. 둥그렇게 만들면서 마치 물방울이 이렇게 담겨 있는 그렇죠. 것처럼. 물방울이 담겨져 있거나 아니면은 뭐 좀 힘 있는 짐승이 웅크리고 있거나 그렇죠. 뭐 그런 영상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살짝 꺾었어요. 네. 꺾어서 라운드로 딱 줬어요. 심심하지 않게. 예, 심심하지도 않지만 이게 작아 보이게 만들어요. 그렇죠. 측면에서 보면 라인 한번 딱 꺾이니까 이게 너무 거대해 보이지 않으면서 뭔가 조용히 있으면서 좀 아담해 보인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디자인적인 구성들이 이 차가 원래 사이즈보다 좀 더 컴팩트하면서 기민하게 역동적인 어떤
느낌이 들게 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보행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도시명 무게중심으로 많이 이동을 했지만 여전히 SUV 명가로서의 DNA를 남겨놓기 위한 노력이 이렇게 해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참 대단한 게 SUV로서 이 갭이 네. 이렇게 없앨 수가 있나 하는 에어서스니까 정도로, 그래요. 응? 이게 차고가 12cm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니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게 일반 그 모드하고 주행 모드하고 오프로드 모드에서 접근과 이탈각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도시명 SUV 중에서 램프 각이 상당히 좋습니다. 22도 정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정통 오프로드랑 비슷한 각도예요.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될 것 같고요. 네. 하부로 넘어가시죠. 네. 네.